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춘 쉼표의 윤종혁입니다. 어, 오늘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를 갔다가 와서 또 해커스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라이브 방송을 하고 조금 라이브 방송에서 다 이야기를 못 드린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도 했잖아요.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다 답변 못 드린 거 너무 죄송하고요. 사실 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쭉 해놨거든요. 메모를 했는데, 이 메모를 가지고 쭉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구독자 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구독 눌러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은 어떤 얘기를 제가 못했느냐 하면은, 자소서 강의를 할 때, 물론 제가 누군가를, 이거는 미리 전제 조건을 깔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비방하려고 한다라거나, 그리고 거기 앞에 서신 우리 강사분들도 또는 선생님들도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고 너무나 그쪽 분야로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입니다. 전문적인 분들이지만 조금 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고쳐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조금 잘못된 정보들도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 학생분들, 우리 수험생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고민스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더라도 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자소서, 그러니까 메인 무대에서 자소서 강의를 하셨어요. 워낙 자소서 쪽으로 유명하신 선생님이시고 그러셔서 저도 기대를 하고 봤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부터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성이고 지방대 출신의 토익 500대도 있다. 그래서 우리 합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또 맞는 얘기도 하셨어요. 응시 자격만 된다면 합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필기를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맞는 말입니다. 제가 왜 그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못 드렸느냐 하면, 사실상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충분히 다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다 제가 뭐 딱히 더 거기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어서 그랬었는데, 일단은 토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500대 같은 경우는요, 보훈 쪽이나 아니면은 장애인분 쪽이라든지 장애인 전형 이쪽이 500대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딱히 여성이고 지방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제 개인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부분이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양성평등 채용을 한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차별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 안에 제가 느끼기엔 뉘앙스가 있었는데, 차별이 있다 하지만 이젠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2차 필기에서 강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코레일에서 크크크만 써도 합격을 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크크크만 쓰고 뭐 이름을 잘못 쓰고 한 것들이 사실상 문제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대로 써야 된다. 자소서에 대한 적부 판정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과 공기업의 인재상은 같지 않다. 학생들이 많이 오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요즘에 공무원도 도전적인 인재라든지 이런 인재를 채용을 합니다. 보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많이 보수적이거나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원하지는 사실은 않죠. 공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조금 그랬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소서의 제목을 꼭 써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인데 자소서의 제목을 꼭 쓰지 않아도 됩니다. 건보 쪽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자소서에서 제목을 꼭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요. 숫자를 써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원 동기 얘기를 하면서 현대와 포스코의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기업의 지원 동기든 공기업의 지원 동기든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겠죠. 공기업 또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썼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어요. 조금 아쉬웠고 그 다음에 한전의 지역인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역에 특화시켜라. 지역에 특화시켜라. 나는 여기서도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공기업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계신다라는 게 느껴진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 지원을 하면은 그 지역으로 갈 수는 있는 거지만 또 순환 근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특화시킨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공공기관에 하는 사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대부분이 이제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해서 10개의 영역을 강조를 해주셨고 그 10개의 영역 중에서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마도 보신 분 중에서 그 공기업 채용 담당자와의 대화라는 편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여기서도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거기에서도 이제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건보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소서 항목 분석을 잘 해야 된다. 자소서 항목에서 포인트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툴에 맞추지 말고 자소서에 대한 조금 더 포인트를 잘 맞춰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라 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말이 맞는 거죠.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자소서는 자소서의 항목 포인트, 그러니까 직업기초 능력으로 넘어갔다라고 칩시다. NCS로 바뀌면서 자소서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분석을 반드시 잘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라이브 방송, 해커스 라이브 방송을 보세요. 해커스 라이브 방송에서 웬만하면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많이들 또 댓글에도 많이들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시는데 선생님 저는 모듈형 준비해야 될까요? 핏셋형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모듈형, 핏셋형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마치 어떤 데는 모듈형이 나오고 어떤 데는 핏셋형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듈형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핏셋 유형도 나오기도 하고 핏셋 유형보다 훨씬 더 쉬운 유형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서는 핏셋 유형은 사실상 나오지 않거든요. 정리하자면 우리 이번에 자소서부터 시작해서 사실 첫날에 자소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필기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메인 무대에서 그걸 정리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항목 분석이고 내 경험을 쓸 때는 그 경험 자체를 포인트에 맞춰서 그러니까 자소서 항목 포인트에 맞춰서 내가 고민을 하고 써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직무에 맞게 써야 될 것. 여기에서 직무에 맞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회사의 사업이라든지 회사의 영역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써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전기 요금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면접에서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데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한전에서 자소서 항목 중에 들어가는 것은 자소서 그 한전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뭐 가스공사에서는 수압 분석을 하라라고도 얘기를 하죠.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대부분 경험을 위주로 쓰는 그런 항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위주로 쓰는 그 항목에서는 조금 더 자소서 항목을 분석을 잘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면 기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대외적인 부분들 사업에 대한 영역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잘 아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기와 관련된 부분들도 대부분 이제 피센 유형이라든지 수리를 굉장히 강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만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모듈형은 제가 정리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듈형도 간단하게 정리한 게 앞에 있고요. 모듈형 같은 경우에서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회사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과학지문이라고 그 앞에서도 이제 PPT에서도 띄워놓으셨는데 과학지문 같은 경우도 사실상 에너지 발전이라든지 SOC 쪽에서는 과학지문이 당연히 나올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금 이따 뒤에 말하겠습니다. 뒤에 말하고 정리부터 하고 갑시다. 수리나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모듈형보다 피슨 유형이나 피슨 유형보다 조금 쉬운 유형, 자료 해석이나 상황 판단이 나오지만 그 외에 직무적성 유형이라고 얘기를 해서 요즘에 그 직무적성 유형이 모듈 유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다. 즉, 우리는 둘 다를 공부를 해야 된다. 좀 힘드시겠지만은 둘 다를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자원관리 패스하고 이제 대인관계라든지 조직이해라든지 정보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혹은, 사무직에서는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약간 들으면서 화가 났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워낙 전문가 선생님이시니까 자기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10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영역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보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옵니다. 서교공에서 나왔고 사무직은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조직이의 정보 능력, 그 다음에 자기계발, 직업윤리, 대인관계 능력, 기술 능력 같은 경우는 모듈형으로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듈형 부분들과 합쳐서 이론 정리를 한번 하세요. 종합서적 보면 그 앞에 이론들이 나와 있고 어떤 인강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인강을 보시면은 그 이론 정리를 한번 하잖아요. 그 이론 정리 플러스 약간 확장형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자면 조직이해 같은 곳에서는 뭐 갑질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준비를 하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론을 한번 정리를 하셔라. 사무직이든 기술직이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때 초청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초청을 받지 못하고 저는 갔었는데 이거는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전 되게 잘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항상 4년 동안 2015년 겨울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까지 2019년도 1월 달까지 계속 메인 무대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직업기초 능력관에 있다 보니까 그쪽을 신경 쓰다 보니까 항상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소비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생산자의 입장에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많이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을 원하는 건지, 무엇을 원하는 건지, 물론 늘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라고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입장에 서 있어 보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저는 오늘 오전에 11시에 갔습니다. 11시에 가서, 5시까지 계속 있었는데, 있으면서도 계속 주위에 부스 둘러보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보고 하면서 여러분들 얼굴도 보고 표정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듣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사실 반성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도 혹시 잘못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좀 더 열심히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공기업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다른 업체에서도 물론, 제가 그렇게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도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유튜브지만은, 만약에 업체사 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또는 다른 선생님들이 보시게 된다면,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들이시지만, 제발 진짜 조금만 공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진짜 너무너무 오늘 화가 나더라고요. 조금 공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신다면 저는 제 자료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다 드릴 수도 있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짓밟으면서 올라서는 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잖아요. 선의의 경쟁은 필요한데, 또 제 넋두리를 하게 되는데, 선의의 경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분들이나, 진짜 사실 저는 어떻게 봤을 때 대입보다 이 취업 강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첫 직업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자년 새해에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늘 끊임없이 저도 노력할 거고요. 우리 이 영상을 혹시나 보시는 관계자분이 계신다면 제발 공기업 공부만 조금만 더 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되게 열심히 잘 하고 계시거든요. 진짜로. 관심들도 많고 하시는데, 저도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노력 많이 하셔서, 올해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 모두 이루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또 열받아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내일도 아마 촬영을 할 수 있다면, 제가 내일은 자료 준비를 좀 할 게 많아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켜보도록 할 텐데, 지금 벌써 한 18분, 19분이 훌쩍 다 되어 가는데, 아무튼 여러분들한테도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더 좋은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하고는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반드시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생기실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